take shit. I got no love for the fakeness. If you wanna play tough and wanna hate this, I'll always show up. I don't ever slow up, no I don't take shit. I got no. 최근 HD 현대중공업과 미국 AI 방산기업 안드릴이 체결한 함정 개발 협력에 전 세계가 크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전을 통해 드론의 시대가 열렸다면 이번 두 거대 기업의 협력은 미래 해상전의 지갑 변동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세계 최고의 소프트웨어 역량을 지닌 안드릴과 세계 최고의 하드웨어 제조 능력을 갖춘 HD 현대가 결합했을 때의 시너지에 벌써부터 중국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하는데 오늘 그 소식 빠르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Let's get it. 지난 7일 체결된 이 협약은 HD 현대중공업의 함정 설계 및 건조 능력과 안드릴의 AI 기반 자율 임무 수행 시스템을 결합하여 차세대 유무인 함정을 공동 개발하는 것입니다. 안드릴은 전통적인 하드웨어 중심의 방산 기업들과 달리 소프트웨어를 핵심으로 하는 혁신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 팔란티어와 함께 미국 국방부의 주목을 받고 있는 거대 유니콘 기업으로 스탠퍼드 학생들이 가장 취업하고 싶어하는 미래지향적 기업으로 꼽힙니다. 아직 주식시장에 상장되지도 않은 기업의 가치가 60조 원에 이르니 얼마나 주목받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주목해야 할 건 그렇게 촉망받는 안드릴이 왜 한국을 선택했냐는 것입니다. 사실 이번 파트너십의 배경에는 미국의 대중국 해군 전략에 대한 깊은 고뇌가 자리 잡고 있는데요. 안드릴 매출의 대부분이 미 국방부에서 나오기에 의회와 국방부의 정책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보면 사실상 이 협약은 미국의 큰 그림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미 미 해군 장관 카를로스 델 토로는 중국은 13개의 조선소로 군함을 건조하지만 미국은 2개만 정상적으로 운용될 뿐이라고 언급하며 전통적인 함선 건조 경쟁에서 양적으로 중국을 따라잡기 어려운 현실을 인정하고 한국과의 협력을 강조한 적이 있었죠. 특히 미국이 자체적으로 건조 능력을 늘린다 해도 줄어드는 인구 구조상 대규모 함대를 운용할 숙련된 승조원을 확보하는 것은 더 큰 난제입니다. 이 딜레마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은 소수의 유인함이 다수의 고성능 무인함을 지휘하는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로의 전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것인데요. 이를 위해 미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AI 기술을 제공하고 이 AI를 탑재할 가장 신뢰성 높은 플랫폼을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대량 생산할 파트너가 필요하게 된 것인데 이 조건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국가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HD 현대중공업은 세계 최고의 함정 건조 기술, 효율적인 공정 관리 능력, 그리고 대규모 생산 인프라를 모두 갖춘 세계 1위의 조선업체입니다. 당연히 생산력과 기술력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닌 수십 년간 축적된 신뢰를 바탕으로 한 한미 동맹이 그 근간에 자리 잡고 있죠. 미국이 가장 민감한 국방 AI 기술의 하드웨어 파트너로 한국을 선택한 것은 중국의 양적 팽창에 맞설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카드이기 때문입니다. AI의 핵심인 반도체조차 그토록 까다롭게 구는 미국이 그 완전체를 할 수 있는 AI 핵심 OS 기술을 지닌 안드릴을 한국에 보낸다는 것은 미국조차 이것밖에는 해답이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셈인 것이죠. 이로 인해 사실상 해상무기 끝판왕이 탄생하게 되는데요. 안드릴의 AI 두뇌와 HD 현대의 신체가 결합하여 만들어낼 시너지는 그야말로 어마무시합니다. 안드릴은 단순히 AI 소프트웨어 업체가 아닌 레티스라는 운영체제를 개발하여 배포하는 회사입니다. 즉 개별 무기를 똑똑하게 만드는 AI가 아니라 전장의 모든 자산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어 지휘하는 AI 전장 운영체제인데요. 수많은 센서 정보를 실시간으로 융합해 전장 상황을 완벽하게 인식하고 AI가 스스로 최적의 전술을 판단하며 연결된 모든 유닛에 자율적으로 임무를 부여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대규모 무인 군집 함대가 손쉽게 구축되는 것이죠. 특히 HD 현대가 개발 중인 4종의 USV는 레티스 OS의 명령을 수행할 각각의 특화된 신체 역할을 맡는데요. HD 현대 중공업의 스텔스 정찰 USV인 테네브리스는 적의 레이더 탐지를 최소화하는 저피탐 설계로 적진 깊숙이 침투하여 정보를 수집하는 눈과 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데 테네브리스가 수집한 핵심 정보는 레티스 OS로 전송되어 전체 군집의 작전 판단을 위한 기초 데이터가 되고 기존의 정찰 자산이 탐지될 위험을 감수해야 했다면 테네브리스는 적이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전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죠. 또한 고속 기동성과 강력한 무장을 갖춘 전투용 USV인 C-서펀트는 원격 사격 통제체계나 유도탄을 탑재하여 적의 소형 함정이나 위협 표적을 직접 타격하는 창의 역할을 하는데요. 레티스 OS의 명령에 따라 여러 척이 동시에 적을 공격하는 군집 공격의 핵심 실행 유닛으로 소모될 것을 각오하고 적의 방어망에 돌진하는 미끼나 자폭 드론으로도 운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연안 및 항만 방어에 특화된 수형 감시정찰 USV인 솔타는 저렴한 비용으로 다수를 배치하여 특정 해역을 24시간 감시하는 파수꾼 역할을 맡게 되는데 서해와 같이 복잡한 해역에서 중국의 불법 조업 선박이나 해상 민병대를 식별하고 추적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으며 유인 함정의 필요
피로도를 줄이고 작전 효율성을 극대화합니다. 그리고 가장 주목받고 있는 AI 함대의 지휘관, 무인 전력 지휘 통제함은 단순한 USV를 넘어 다수의 무인 수상정, 무인 잠수정, 무인 항공기를 지휘하는 이동형 해상 컨트롤 타워로서 레티스 OS의 핵심 노드가 될 수 있습니다. 전체 무인 군집을 현장에서 직접 통제하며 유인 함대와의 데이터 링크를 담당하게 되죠. 이 지휘 통제함의 존재로 인해 AI 함대는 중앙 통제소와의 통신이 두절되더라도 독재적인 작전 수행이 가능합니다. 입사시간 말이죠. 이 4개의 플랫폼이 레티스 OS라는 하나의 신경망으로 연결될 때 비로소 개별 드론의 합을 뛰어넘는 진정한 의미의 AI 유령 함대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얼마나 강력할지 감이 잘 안 오는데요. 최근 미 공군 모의 공중전에서 AI 파일럿이 인간 최정예 파일럿을 마치 가지고 놀듯 압도하여 충격을 준 바 있습니다. AI는 피로나 감정 없이 수천 개의 정보를 동시에 처리해 최적의 수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사실상 맵팩을 킨 것과 다름없고 5초 뒤의 미래를 내다보는 초능력을 지닌 것과 같죠. 군사 용어인 우다루프의 순환 속도에서 인간과 비교할 수 없는 우위를 점하게 됩니다. 일례로 중국 함대의 인간 지휘관이 상황을 관찰하고 판단하는 동안 AI는 이미 수백 번의 시뮬레이션을 거쳐 결심하고 행동에 옮길 수 있습니다. 수백 개의 AI 무인 유닛이 각기 다른 방향과 전술로 동시에 공격해 온다면 중국의 지휘 통제 시스템은 정보 과부하로 마비될 수밖에 없죠. 이것이 AI가 중국 해군에 대한 효과적인 비대칭 전략이 되는 이유입니다. 특히 최근 필리핀 중국 해상 충돌에서 드러났듯 중국 해군이 수적 우위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운용하는 사람이 중국인이라는 치명적인 결함이 발견되었는데요. 필리핀 해경 선박을 쫓던 중국 해군 군함과 해경 경비함이 오히려 서로 부딪히면서 선체가 크게 파손되고 이 과정에서 중국 해군 사망자까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중국 국영방송 군사 채널은 이에 대해 일절 침묵하고 있고 그 어떤 분석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사설 전문가나 대만 방송을 통해 중국 해군의 실태가 낱낱이 드러나고 있는데 그 실상은 참혹 그 자체였고 결론적으로 한국의 무인 수상함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 드러났죠. 昨天中国在南海自撞，撞出了国际的大笑话。大家以为笑话一场，那也就算了，没想到这个撞出了大问题。诡异的是什么？中国的官媒从上到下基本闭口不谈这件事情，甚至《纽约时报》直接讲为什么解放军高层陷入混乱，习近平寻求加强控制。这句话是什么？解放军现在已经没有打仗的能力了吗？你在中国是看不到这一篇文章，还有看不到发生这个事情，还有看不到这些影片。这发生什么事情呢？主要是这样的：中国一艘海警船呢，还有另外一艘这个动5.2D 型的这个所谓164号的这个所谓桂林舰，他们2支船舰呢要追捕一个什么？这个菲律宾的海警船叫苏洛号，就没有两艘船在追他，就追他的时候呢，人家苏洛号没事。就那这个海警船跟这个桂林舰2个居然撞上了，你看撞的第一个时间照，你看，因为好像有这个红色的这个海上的溅出了红色，对，很多船在这边绕来绕去的时候，他们都看不到这个海警船的定位。你看有非常多做这个应答器的这个船在这个地方，对，那很多应答器在这边。好，那你讲没有看，但是就没有看到这个3104号这个应答器的这个状况，也就是说，它事实上是处于看不到的这个状况。好，那因为你关掉应答器之后，现在人家就发现嘛，为什么你这一台3104号会跟这个军舰会互撞？因为你把应答器关掉，所以这个军舰是不是看不到你？因为为什么？因为146号以为这个会以包夹这个菲律宾飞舰的方式执行的任务啊，不排除是为了抢攻嘛，所以等于是两边为了抢攻。但是164号上面有这个正向雷达啊，还有超视距的这个搜索雷达啊，远程介护的警戒雷达，还有配套的电子设备啊，这你怎么会看不到这个海警船？所以唯一的解释就是海警船它把它的应答器关掉，但雷达上看不到，它就在你旁边没多远，你应该也看得到啊。结果还是没有看到，还是2个互相撞上去。对，所以就觉得很奇怪。所以其中一方他把他的这个所谓的应答器关掉。对啊。因为我不要让你发现我今天做了什么，是啊，然后结果他就直接杀过来。对，3104号人他也不想让这个菲律宾。我跟你讲，这一次很简单的海警都能跟这个军舰擦撞，如果你真的要大规模攻击过来的时候，你会发生这种事情，大家撞成一团。之外呢，你知道菲律宾最近连续2艘购置这个韩国的垂直发射飞弹系统的驱逐舰已经到位了，他们在去年2024年跟菲律宾跟美国的海上肩并肩，那么相关的军事演习上面，你知道他做了什么事吗？做什么？他特别由这一艘从韩国所拿到的现代化，在此之前菲律宾都只有炮，没有真正的飞弹，没有真正能够这个飞弹可以发射的，他一口气拿到还是垂直发射。然后呢，他做了一件事，
它跟美军的驱逐舰一起，但是呢，由菲律宾的这个从韩国拿到的现代的驱逐舰呢，直接发射了一枚飞弹，击沉了一艘废弃的油轮。为什么要击沉这个油轮？你知道吗？因为这艘油轮是由中国制造的，所以他把它当作靶船，一枚飞弹就把它砰的打中了，以后就击沉整个油轮就沉下去了。宇轩，这样一路看下来，习近平在国际上面出大包了。这大包完之后，这不能讲啊，丢脸。为什么？习近平爱面子，习近平什么好大喜功，习近平什么他喜欢这种被人家拱上去的感觉。你看到这个画面，现在大家都在讨论这件事情，这是中国成都亚运的宣传片，亚运运动选手嘛，结果2分15秒里面只有15秒是选手，2分钟都是习近平。这当然没有错嘛，海上丢的脸有习近平在体坛把它讨回来。为什么？因为习近平他说我对于足球、篮球、排球、网球都很喜欢。我跟你讲啊，习主席说他很喜欢，就代表他很擅长。所以习主席是足球小将翼，习主席是灌篮高手，习主席是排球少年，习主席是网球王子，他通通一个人都包办了。但是我跟你讲，习近平就是很爱去吹嘘这些。但你从这个东西，你可以看到中国的一点缩影，是吗？如果连他们主席对于运动都如此的好大喜功，那你更不要遑论他在国防上的成就，即便他吹得再响亮。搞不好呢，最后如同习近平拉弓的姿势一样。 소수의 인간 지휘관이 수많은 함선을 통제하는 방식은 예상치 못한 변수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복잡한 해상 위에서 신속하고 유연한 대응을 어렵게 만듭니다. 중국 해군의 양적 주력을 이루는 054A형 호위함과 056형 초계함은 한국 무인 수상정의 간식거리가 될 수 있는데요. 이들 함정의 방어 시스템은 주로 자기 자신을 지키는 계함 방어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 고성능 스텔스 무인함이 기습적으로 대함미사일을 발사하거나 고속 자폭드론 여러 척이 동시에 돌진한다면 호위함이나 초계함의 제한된 방어 능력으로는 이를 막아내는 것이 물리적으로 어렵습니다. 더 이상 중국 해군이 그 내에서 깝치지 못하게 되는 억제제가 되는 것이죠. HD현대 중공업의 울산도크가 이 무인함대를 건조하기 시작한다면 그 잠재력은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기존 함선 건조 라인 일부만 전환하더라도 공정 최적화를 통해 연간 수십 척에서 최대 100척 이상의 USV를 생산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인간이 필요 없는 함대, 비용은 10분의 1이지만 전투력은 10배에 달하는 함대, 이것이 바로 한국과 미국이 중국의 양적 우위를 질적 그리고 개념적 우위로 압도하려는 전략인 것이죠. 중국 지휘관이 어떻게 우왕좌왕하는 순간 한국의 AI 무인 수상함은 이미 1000가지의 공격 루트를 계획하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한 줄평, 한국은 어떻게, 중국은 어떻게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